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오늘은 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수업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알려주었는데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첫 번째, 선생님이 중요시하는 국어 시간의 규칙, 예의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더더욱 중시되는 이 예의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소통입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소통을 진행을 해야겠죠. 아마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정입니다. 선생님도 수업 진행과 평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은 상태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정거장이죠.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거는 문학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문학 하시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가끔 너무 길어서 따분할 수 있고요. 이해하기 힘든 말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푹 빠져서 읽다 보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머릿속에 문학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학이라고 하면 혹시 그리고 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학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두 가지에 한번 본격적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학은 생각보다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들은 친구들 중에서 탄식을 내뱉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와, 저거 선생님만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는 문학 재미없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문학이 일단 어떻게 재미랑 연관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문학이 재미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만약에 문학 중에서 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를 꼭 해석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시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이 해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 해석이 과연 사습서 혹은 교과서의 해석과 비슷한지 확인을 해보게 되고요. 과연 이 해석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해석으로 문제풀이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시 자체가 공부의 대상이 되면 이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중학교에 처음 발돋움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은 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문학과 친해지는 겁니다. 먼저 문학과 친해져야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나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문학을 공부를 해야 될 시점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문학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학이 재미있을 수가 있느냐? 작품이 있다고 봅시다.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 그건 시 같은 경우겠죠. 혹은 어떤 문장. 이게 여러분 마음을 땅 울리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거 내 얘기잖아, 공감된다 라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딱 들었는데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두세요. 어디다가 써두면 더 좋습니다. 그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를 재미있게, 그리고 시가 생각보다 좋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씩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학을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절이나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다. 이렇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어떤 문장이나 혹은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딱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문장과 구절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것은 아마도 이 문장과 구절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물론 작품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의 생각이나 행동을 나와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문학 작품은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자,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소설 속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각자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은 각자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다. 결국 이 문학, 시나 소설은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떤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 작품을 보면 결국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그리고 감정, 혹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이 나의 삶을 비추는 여기 나와 있는 거울이 될 때 우리는 문학 작품을 더욱더 의미 있게 감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이 전체적인 과정이 여행의 의미랑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여행은 물론 다양한 풍경을 돌아보면서 즐기는 목적으로도 하겠지만 어떤 여행은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혼자 여행을 훌훌 떠나보세요. 혼자 여행을 떠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아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쩐지 문학과 좀 의미가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는 자전거를 잠시 세워두고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를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학이랑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품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문학과 친분을 쌓으면서 조금 더 문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는 어떻게 즐겨야 할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는 어떻게 즐겨야 할까? 시를 즐기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리를 내어 읽어보자. 자, 그럼 이제 집에서 따라 하셔야겠죠. 소리를 내어 읽어보자. 자, 옛사람들은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노래를 했다고 해요. 이처럼 시는 노래와 많이 닮아 있어서 소리 내어 읽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라고 하는 것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요. 리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듬을 다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2글자입니다. 이응, 이응, 그래, 그래가 아니라 유리겠죠.
자, 이 운율이 있는 게 바로 시의 특징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시를 지으면서 바로 노래로 해서 불렀고요. 요즘에도 시를 노래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시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좀 옛날 노래죠.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노래로 만든 작품이에요. 보통 뭐 선생님은 음악 시간에 옛날에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온 애들이 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것도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진달래꽃, 김소월 시인의 시를 마야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로 만들어 부른 건데, 선생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청 핫했던 노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 옛날 노래가 되어 버렸겠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알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 황강이와 개코가 함께 부른 당신의 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역사 특집으로 해가지고 여러 시인들의 시를 랩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 겁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훌륭한 시인의 시, 그 중에서도 별해는 밤이죠. 별해는 밤을 비롯한 다양한 시들을 황광이와 개코가 함께 랩으로 개사를 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시가 노래로 된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시는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의 참맛을 느끼려면 항상 소리내어 읽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앞서서 시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분석 혹은 해석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면 시가 어렵고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시랑 친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공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먼저 시랑 친해지는 연습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하나의 구절만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의 구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한 구절의 양식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요즘에 선생님도 그렇지만 친구들이 SNS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SNS에 가끔씩 보면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 혹은 시의 내용을 한 구절씩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거 역시 시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방법인 거겠죠.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대로 남들한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또한 그것을 조금 더 예쁘게 정돈한다고 하면 캘리그라피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이 봄이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꽃을 피워 향기나게 만드는. 아마 시 내용은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시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 자기의 마음을 울리는 일부분을 떼어와서 이렇게 예쁜 글씨로 표현해 보는 것. 이것도 시를 감상하는 나만의 나름대로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 구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죠. 삶의 경험과 연결하는 것은 시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시인은 깊이 있게 바라본 일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한 사람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상을 조금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속에 담긴 생각과 감정들은 우리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만큼 우리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시를 읽으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시가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즉, 시인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내용들을 먼저 경험하고 그 내용을 글로 풀어 쓴 사람이니까 우리는 시인이 쓴 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시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선생님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요. 저도 시를 처음부터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운동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이 책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공부를 위해서만 시를 읽고 소설을 읽었는데 언제 이제 시랑 친해지게 됐느냐? 되게 특이합니다. 자, 색깔을 다른 걸로 써볼게요. 자, 이 색으로 써야겠다. 바로 군대입니다. 자, 특이하죠? 왜냐? 군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휴식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 휴식 시간에 선생님 때는 스마트폰도 쓰지 못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상하게도 책을 읽게 됩니다. 시간을 때우기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우연찮게도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탁탁 꽂혀요. 어떤 부분에서 꽂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부모님. 시에서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나오면 갑자기 눈물이 찡해. 그리고 떠나온 여자친구. 물론 여자친구가 이때까지 없게 되는 친구들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선생님은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책에서 뭐 사랑, 연인에 대한 이야기만 딱 보게 되면 생각이 나가지고 밤잠을 좀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시를 읽다 보면 나의 경험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가 재밌어지게 되죠. 선생님도 그래서 군대에서 시를 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음 부분 한번 보시면요. 이 시 구절을 선생님이 한번 직접 써본 거예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린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쾅 닫힌다. 선생님은, 이 시가 갑자기 훅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제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랑 썸을 탈 때, 그때 카페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어,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올지 잘 모르니까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뒤에서 딱 발소리가 들려오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고개를 확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아니네. 언제 오지?
이 마음, 그때 선생님이 느꼈던 마음을 이 시가 아주 훌륭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나의 경험을 연관시켜 보면 시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이거는 읽진 않을게요. 선생님이 지금의 아내한테 연애를 할 때 이제 글씨로, 손글씨로 내 마음이다 라면서 글을 써서 넘겨준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놓은 거를 선생님이 펴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시는 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아주 훌륭한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시를 감상하면 아마 조금은 시랑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식들로 시랑 친분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 수업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은 어색한 우리 사이, 아직까지 시랑 우리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랑 친구를 맺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50명이잖아요. 5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움이 커서 이번에는 반별로 시간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어가 수요일 1교시에 들었는데요. 1반은 1교시 9시 10분에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2반은 1시간 뒤인 10시 10분, 3반은 11시 10분, 4반은 12시 10분에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10분으로 해놓은 건요. 00시, 그러니까 뭐 9시에서 10분 동안은 들어와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기다리고 있다가 땡땡 9시 10분이 되면 1반 수업을 시작하고 2반도 10시 10분이 되면 땡땡 수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교재와 필기 도구입니다. 직접 활동을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와 필기도구는 꼭 챙겨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과 관련된 과제가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수행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